1100만 명. 유럽의 중심에 있는 작고 조용한 나라 체코의 인구입니다. 그런데 이 체코 사람들이 지금 한국만 바라보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한류 팬들이 좀 있다는 단순한 소식이 아닙니다. 심지어 한국 기업들이 직접 체코를 먹여 살리고 있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면요? 게다가 체코인들은 한국에게 미안하지만 한국에게 자꾸만 덤벼드는 동남아 국가들이 늘어날수록 체코 시민들은 환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체코 현지 언론과 시민들이 우릴 살린 건 독일도 미국도 아니고 한국이었다고 말합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체코는 지금 한국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라고 합니다. 스위스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지금은 체코에 교환학생으로 와 있어요. 언어랑 문화에 관심이 많았죠. 물론 아시아 쪽은 특히 한국에 관심이 많았죠. 그런데 체코로 유학을 오게 되었더니 여기서 한국이라는 존재가 엄청나게 커다랗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 체코랑 이렇게 연결돼 있을 거라고는 전혀 몰랐어요. 아무래도 체코는 유럽에서도 좀 조용한 나라잖아요. 관광지도 예쁘고 사람들도 차분하고 그냥 한적한 중부 유럽 국가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도착하고 나서부터 자꾸 이상할 정도로 한국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학생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도 그러더라고요. 사실 한류 팬들이 어딜 가나 있어서 그냥 체코도 그런가 보다 했는데 단순히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은 게 길거리 전광판에서 아이폰 광고 대신 갤럭시 핸드폰 광고가 보이고 한국 자동차 광고는 또 어찌나 많은지 게다가 슈퍼마켓에서 한국 라면을 팔고 있고 학교 게시판엔 한국어 교환 스터디 구함 같은 공지가 붙어 있고 그때부터 조금씩 궁금해졌어요. 왜 여기 체코 사람들은 이렇게 한국을 가까이 느끼고 있지? 폴란드처럼 위기에 처한 국가들에서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뉴스를 통해 자주 접했지만 체코 소식은 잘 들리지 않았던 거라 제가 좀 놀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은 나라에서 대체 한국이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제가 직접 알아보기로 했어요. 그냥 검색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진짜 현지 사람들이 느끼는 한국이 뭔지 직접 듣고 보고 느껴보자는 생각 말이죠. 다행히 저는 대학생이고 체코로 유학 온 교환학생 신분이기에 좋은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았어요. 특히 체코는 한국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설명하려고 하고 있었고 경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특히 저와 같은 교육 과정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한국의 기업들은 자신들의 공장을 보여주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죠. 학교에서도 현대자동차 견학갈 사람을 모으고 있다는 공고가 붙어 있었고 어차피 배우러 온 상황에서 이런 기회는 정말 저에게 너무나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지원했죠. 처음에 현대자동차 체코 공장을 보러 간다고 했을 땐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어요. 유럽에는 독일차 공장도 있고 프랑스에도 르노나 푸조 같은 대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체코에도 자동차 공장이 하나쯤 있다는 게 특별하진 않다고 생각했죠. 그냥 한국 기업이 유럽에 공장 세운 거겠거니 정도였어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한국처럼 선진국의 기업들은 자국의 인건비나 물류비 등을 종합 계산하여 유럽에 생산기지를 세우고 막대한 이윤을 챙기는 거라는 게 상식처럼 통하는 중이니까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유들로 체코에 공장을 세우며 자신들의 이익을 흡수해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노쇼비체라는 작은 마을에 도착한 순간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공장 입구부터가 달랐거든요. 거대한 시설도 시설이지만 공장 주변에 현대라는 단어가 붙은 간판들이 정말 많았어요. 현대 슈퍼마켓, 현대 세탁소, 현대 어린이집까지. 처음엔 이게 뭔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이 마을 자체가 현대차와 함께 커온 곳이더라고요. 대학생들을 데리고 다니며 설명하던 현지인 가이드가 말해줬어요. 이 공장이 세워지기 전엔 이 동네가 정말 조용하고 사실상 쇠락하던 마을이었다고요.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다 빠져나가고 남은 건 노년층과 실업자들 뿐이었대요. 그런데 현대차가 들어온 이후부터 공장이 하루 1,500대 이상을 생산하면서 수천 명의 고용이 생기고 동네 분위기가 완전히 살아났다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좀 얼떨떨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해외 기업이 진출하면 현지 인건비를 착취한다거나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그런 비판적인 이야기부터 떠올리잖아요. 게다가 마을과 멀리 떨어진 곳에 공장을 세워 사실상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건 어느 정도 제한된 상황이라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여기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주민들이 현대차를 마치 동네 구세주처럼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현대차 들어가서 처음으로 정규직이 됐어요. 여기서 일한 뒤로 이사 안 가고 계속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런 동네 주민들의 증언이 모두 진심이라고 느껴졌거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공장 근처에 한국어 교육센터가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체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대요. 회사에서 한국어 좀 알면 커뮤니케이션이 더 원활하다. 한국에서 온 본사 직원들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 이런 이유에서 시작했지만 이젠 그 자체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산업 투자가 아니구나. 여기 체코 땅에서 한류 열풍이 정말 강하게 불고 있구나.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된 K-팝 가수들, 한국 영상 콘텐츠가 아니라 그냥 한국 기업 하나가 여기 체코라는 먼 나라의 시골 지역을 살려낸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회사 하나가 도시 하나의 운명을 바꾸고 사람들의 삶을 다시 돌아가게 만들고 그 안에서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굳어진다는 것. 이건 정부도 광고도 해낼 수 없는 힘이더라고요. 그 나라의 진짜 국력이 뭔지 처음으로 생각하게 된 계기였어요. 그날 저녁 모든 일정이 끝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 버스 창밖으로 노쇼비체의 공장 불빛이 멀어지는 걸 보며 한국에서 만든 자동차가 단지 세계로 수출되는 걸 넘어서 어떤 지역 사람들의 자부심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그 자체로 멋지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체코인들의 한국 사랑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만 같았죠. 노쇼비체의 현대차 공장을 보고 난 이후 저는 한국 기업이 유럽에 남긴 흔적이 궁금해졌어요. 현대차 말고도 다른 기업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는데 그 호기심은 금세 또 다른 호기심으로 이어졌죠. 브르노라는 체코의 제2도시가 있어요. 체코 사람들이 IT의 도시라고 부를 정도로 다양한 기술 기업이 몰려 있는데 그 중심에 삼성전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확히는 삼성 SDS 체코 개발센터 브르노 대학에서 공부하는 친구가 알려줬는데 그 친구 말로는 삼성 SDS에 입사하는 게 체코 IT 업계에선 꽤 자랑스러운 커리어라고 하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유럽에서 좋은 회사 하면 보통 독일계, 미국계 기업을 떠올릴 줄 알았는데 거기선 삼성이나 LG도 그 반열에 있다는 게 괜히 체코에서 존경받는 한국 기업이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니구나 싶었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대학에서는 삼성 기업이 있는 브르노에 견학가는 프로그램 또한 있었어요. 정말 이 체코 대학은 한국의 진심이 맞았죠. 그래서 거기에도 신청했어요. 주말 1박 2일 코스에 시설 견학, 다른 체코와는 좀 다르다는 도시 분위기 감상 등 코스들이 잘 짜여 있었고 심지어 삼성에서 모든 비용을 지원한다고 했어요. 식사까지 모든 비용을 전부 다 지원해준대요. 당연히 안 갈 이유가 없잖아요. 당연히 거기에 가게 되었고 저는 브르노에 머물면서 직접 삼성센터 주변도 가보고 근처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했어요. 전형적인 체코식 가정식 식당이었고 직원도 많지 않아 한 중년 여성분이 서빙과 계산을 혼자 다 하고 있었죠. 그날은 조금 한가했는지 저한테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다가 체코로 교환학생을 체코라는 나라를 공부하러 다니고 있는 중인데 은근히 여기 체코에서는 한국의 영향력이 아주 강력해서 놀랐다고 말하자 그때부터 식당 직원분과 말에 물꼬가 텄죠. 근데 놀라운 건 그분의 남편도 삼성에 다니고 있다는 것. 남편은 원래 브르노 근교의 중소 IT 회사에서 일했대요. 그런데 회사가 안정적이지 않아서 몇 달에 한 번씩 월급이 밀리기도 하고 퇴근 시간도 들쭉날쭉해서 늘 불안했대요. 그러다 지인의 추천으로 삼성 SDS 체코 개발센터에 지원했고 입사하고 나서 삶이 180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분이 정확한 숫자를 말하진 않았지만 급여도 40% 정도 한 번에 올라버려서 너무 좋대요. 게다가 보너스도 매년 나오고 의료비 지원, 가족 복지 같은 혜택까지 생기니까 예전엔 한 달 살기도 빠듯했지만 지금은 저축도 한다며 하루하루가 재미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게 있어요. 그 식당 아주머니가 이런 말을 하셨어요. 한국 분들은 일은 정말 꼼꼼하게 하더라. 남편도 한국인 상사는 냉정한 게 아니라 정확한 사람이라고 말하더라면서 한국이 왜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는지 알 정도로 일은 정확하되 업무 외적인 부분에는 자신의 직원들을 따뜻하게 챙긴다며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외국 기업이 단순히 돈을 주는 곳으로만 인식되는 게 아니라 삶의 태도와 인간관계까지 바꾸는 존재로 여겨진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다. 이 식당 아주머니가 말하는 삼성은 단순한 글로벌 기업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의 삶을 바꿔준 은인 같은 존재였어요. 그 감정이 말투에도 눈빛에도 자랑스러움에도 그대로 묻어나 있더라고요. 마지막엔 저한테 이런 말까지 하셨어요. 한국이 우리 가족한텐 참 고마운 나라예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금 느꼈어요. 정말 국력이라는 건 단지 군사력이나 경제지표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체감되는 신뢰와 영향력에서 오는 거구나 라고 말이죠. 시간이 갈수록 한국에 대한 체코 사람들의 반응이 점점 낯설게 느껴졌어요. K-팝이나 드라마가 인기를 끄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게 전부일 거라고 생각했죠. 단지 한류 문화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거겠거니 가볍게 여겼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체코 현지 대학교의 어학당에서 교류 수업을 참관하게 된 이후 저는 또 한 번 완벽하게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 수업엔 한국어를 배우는 체코 학생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초급 수준일 거라는 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죠. 학생들 중에는 서울에서 한 학기를 교환학생으로 보낸 경험이 있는 이도 있었고 한국어 능력시험에서 5급,
6급을 취득한 사람도 있었어요. 한국어 발음은 너무 자연스럽고 수업 중엔 문법의 세부 차이에 대해 토론도 할 정도였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문화 소비가 아니라 삶과 연결된 진지한 목표라는 걸요. 그날 이후로는 제가 걷는 거리마다, 들리는 카페마다, 들어가는 서점마다 자연스럽게 한국과 관련된 것들을 눈여겨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런 흔적들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었죠. 도심 한복판의 대형 서점 베스트셀러 코너에 한국식 비즈니스라는 책이 가장 앞에 놓여 있었고, 조용한 카페 벽에는 한국 유학 준비 모임 함께 하실 분? 이라는 손글씨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대학 게시판 한켠에는 삼성 SDS 체코 개발센터의 채용 공고가 있었는데 그 아래 적혀있던 한 문장이 저를 멈춰 세웠죠. 이 회사는 우리에게 기회를 준다. 아무 설명도 없이 단 한 줄이었어요. 하지만 그 문장이 주는 무게감은 꽤 컸어요. 그걸 읽고 나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한류가 아니구나.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곳 사람들의 인생 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중이라는 걸요. 여기서의 한국은 연예인이나 콘텐츠의 나라가 아니었죠. 직업적 신뢰를 주는 나라였고 현실적인 미래를 기대하게 만드는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진 나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말하진 않지만 몸으로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 기업은 일자리를 만들고 그 기업의 방식은 이곳 사람들에게 이렇게도 일할 수 있구나 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는 배워야 하는 것으로 자리 잡게 된 거죠. 그건 콘텐츠로만은 절대 전달할 수 없는 종류의 신뢰였어요. 직접 체험하고 몸으로 겪으면서 알게 되는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신뢰는 이 조용하고 아름다운 나라 체코라는 땅에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뿌리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알게 됐어요. 한국이 수출하고 있는 건 단순한 드라마나 노래가 아니에요. 그들이 진짜로 전하고 있었던 건 기회였고 변화였고 미래에 대한 희망. 그리고 그런 믿음은 한 번의 히트곡보다 훨씬 더 오래 남는다는 걸 체코에 와서야 저는 비로소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친하게 된 친구 한 명이 있었어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와의 대화가 제 시야를 더 넓혀줬어요. 그 친구는 지금도 삼성 SDS 체코 개발센터에 입사하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고 있다며 말했죠. 그 친구가 한 말이 꽤 인상 깊었어요. 체코 젊은이들의 진짜 인식을 더 자세히 알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삼성 SDS에 들어가는 건 체코 IT 업계에서는 꽤 자랑스러운 커리어예요. 사람들이 구글이나 IBM만 바라보는 시대는 이미 끝났죠. 확실하게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여기선 삼성이나 LG도 그 반열에 있어요. 그리고 상세한 자료는 인터넷에 충분히 있었어요. 체코 교육부와 관련된 언론 사이트 그리고 통계 자료들은 아주 많았죠.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체코 내 한국어 학습자 수의 증가율이었어요. 2015년까지만 해도 정규 교육기관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은 200명 남짓에 불과했는데 2024년 기준으로는 9,000명을 넘어섰더라고요. 무려 40배 이상 늘어난 수치였죠. 더 흥미로웠던 건 프라하 찰스 대학교와 브루노 마사리크 대학교 등 주요 대학들이 한국어 수업을 정규 커리큘럼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예전엔 교양 과목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학위 과정으로 편입되고 있다는 걸 보면서 이 흐름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또 하나 눈에 띈 건 한국어 능력시험 토픽에 응시하는 체코인 학생 수였어요. 2018년엔 50명 남짓이었는데 2023년에는 6,700명을 넘었고 시험 응시자 중 4급 이상을 통과하는 비율도 꽤 높았어요. 그건 단순한 관심이나 취미가 아니라 실제로 유학이나 취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이겠죠. 체코인들의 유학 통계도 살펴봤어요. 2022년 한 해에만 체코에서 한국으로 단기 교환학생으로 간 인원이 900명을 넘어섰고 장기 석사 박사 과정으로 진학한 학생도 200명 이상이었어요. 이런 숫자는 생각보다 훨씬 많았어요. 특히 공학이나 인문학뿐만 아니라 간호학이나 뷰티 디자인 계열도 상당수였고요. 체코는 솔직히 부자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학이나 이렇게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인구 숫자가 매우 적은데 저 정도의 숫자는 엄청나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죠. 인터뷰 자료도 하나 발견했는데 프라하에 있는 한 국제고등학교 교장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으로의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어요.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의 국제학과에 지원하는 게 예전보다 훨씬 일반적인 진로가 됐습니다. 물론 이런 걸 제시해줘도 누군가는 말하겠죠. 그냥 유행 아니야? 원래 트렌드라는 건 돌고 도는 거잖아.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제가 보고 들은 건 단지 흥미나 환상의 수준이 아니었어요. 학문적 가치, 진로 선택,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진지한 과정이었고 그 과정은 각자의 삶에 아주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거죠. 한국어는 그저 하나의 언어가 아니라 자기 인생을 더 넓히기 위한 실질적 도구가 되어 있었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문화가 관심을 끌 수는 있지만
진짜 선택을 만들어내는 건 결국 그 나라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는 확신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체코의 1100만 명 사람들은 한국에게 그 확신을 받고 있었어요. 솔직히 스위스나 독일, 프랑스, 더 나아가 이탈리아 정도가 이렇게 동유럽 국가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 줄 알았어요. 스위스는 해외에 엄청난 산업 공장들을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영향력이 좀 작을지는 몰라도 독일과 프랑스도 여기 체코 땅에선 한국에게 밀리고 있었다는 거죠. 10년 전만 해도 한국의 영향력이 이렇게 큰 것 아니었다고 하는데 최근 들어 한국의 영향력이 무서운 속도로 커졌다는 것. 그리고 제가 대학에서 사귀게 된 수많은 친구들 역시나 한국을 좋은 나라로 인식하고 부럽고 배우고 싶은 나라로 인식한다는 것. 이게 제가 여기 체코에서 놀란 점이고 이렇게 기존의 가치관을 바꿔버리는 한국의 모습을 더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시아 문화 중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걸 체코에서 느끼게 된 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요. 이런 걸 생각하고 체코에 온 건 아닌데 여기서 한국을 만나게 된 거죠. 저는 졸업을 앞두고 있고 졸업 직후 한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날 계획이에요. 원래 체코로 가볼까, 한국으로 가볼까 고민했었는데 한국의 학기 기간이 스위스와 너무나 상이해서 일단 체코로 가게 되었고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 가보겠다고 다짐했었는데 체코에서 경험은 제 다짐을 더 굳건하게 해줬기 때문이에요. 이번 겨울에 한국에 가게 되는데 제가 거기서도 체코에서처럼 새로운 걸 발견하게 될지 그리고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더 자세히 알게 될 것 같군요. 추후에 제 소식도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가 체코에서 보고 온 것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